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원자치발전전략 대토론회 진행의 아나운서 김호진입니다. 우리나라의 수도권 과밀화는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국가 가운데 가장 높습니다. 실제로 우리 인구의 절반 이상인 2,609만 명이 수도권에 몰려 있는데요. 반면 지역은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빠져나가면서 저출산, 고령화라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방 소멸이라는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지자체들은 미래 성장 동력을 만들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데요. 이에 지원방송에서는 강원일보, 강원도민일보와 함께 민선 8기 18개 시군의 발전 전략을 모색하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7월 1일 민선 8기 출범 2주년, 앞으로 남은 2년의 비전을 제시할 강원자치발전 전략 대토론회, 오늘 만나볼 지자체는 행복을 주고 머물고 싶은 강원 남부권 중심 도시 영월군입니다. 네, 아름다운 영월군의 소개 영상 잘 보고 왔습니다. 오늘 토론회에 참가해 주실 두 분 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미래 희망찬 도약 다시 영월 최명서 영월군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군수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영월군의 다양한 현안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비전 제시해 주실 전문가도 모셨습니다. 박상훈 영월문화관광재단 대표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표님? 예, 안녕하십니까? 자, 지역의 성장 동력을 모색해보는 강원자치발전 전략 대토론회 최명서 영월군수 박상훈 대표와 함께 문화도시 영월, 지속가능한 미래로란 주제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서 군수님, 오늘 민선 8기 취임 2주년 맞이하셨습니다. 민선 8기 반환점을 둔 소회와 함께 하반기 목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까요? 예, 지난 2년간 영월 군민들의 적극적인 성원 덕분에 우리 영월 군정은 민선 7기 4년을 포함한 그동안 준비해왔던 것들이 이제 하나 둘 가시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그 가시화되어 가는 과정에 관련된 사업들이 정부 공모 사업에 채택이 돼서 예산까지 확보해 가고 있고 그런 결과로 저희들이 민선 8기 공약 사항은 6대 분화 62개 사업에 93.5%를 달성하고 있고 이제 2025년 하반기 100% 이행 달성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영월군은 석탄광산으로 대한민국의 성장을 견인했지만 폐광 이후에 인구가 급속히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응하고자 2025년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최대 확보하는 등 여러 가지 이제 인구 유입 대책, 정책들을 펼치고 있는데요. 군수님, 최근에 영월형 농촌 유학이 화제몰이를 하고 있습니다. 도내에서 가장 많은 유학생을 유치할 정도로 호응이 좋다고 들었어요? 영월용 농촌 유학으로 말씀을 해주셔서 감사한데요. 예. 사실 농촌 유학이라고 하는 게 이제 농촌 시군의 다 공통적인 현상입니다. 이제 학교가 아이들이 떠나고 출산율이 낮아지다 보니까 학교가 제대로 기능을 못하고 있어서 그 학교를 어떻게 하면 살려야 되겠다. 그게 지역 공동화를 막는 가장 빠른 길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제가 도의원 때부터 농촌 유학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하다가 민선 7기 취임하고 나서 처음으로 이제 시범 사업을 했습니다. 영월 한반도면 신천초등학교에 한 24명 되는 학교가 지금 이제 한 3년 정도 됐는데 56명이 됐고 대기자가 기다리고 있는 그런 걸 만드는 과정에서 작년 7월 달에 우리 강원도 교육청에서 서울시 교육청하고 농촌 유학에 대한 제휴를 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가서 직접 말씀을 드렸죠. 그래가지고 영어를 우선적으로 한번 해보자. 그러면서 다른 학교까지 신청을 했는데 우리 영월이 준비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작년 하반기, 올해 상반기에 서 저희들이 지금 한 160여 명 정도 저희 영월군은 이제 농촌 유학을 가족 체류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이 같이 와서 학생들 한 80명, 부모들도
한 80명 정도, 한 160명 정도가 지금 체류하고 있습니다. 네. 지역 소멸을 막고 또 인구 유입을 위해서는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이 좀 조성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영월군이 보육 체계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고 들었어요. 이 부분은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실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그 지역 소멸을 막고 떠나지 않고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보육이죠. 임신에서부터 출산에서 보육 과정을 전체적으로 아우르는 지원이 필요한데 저희 영월군 같은 경우에 보육 측면에서 보면 24시간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운영했는데 한 1년 정도 한 250명 정도의 아이들이 이용을 했습니다. 그 만족도 뭐 최고 수준으로 높고요. 다음에 이제 그 출산을 위한 지원. 저희 영월군에 영월의료원이 있습니다. 영월의료원에 산부인과가 있는데 산부인과에서 출산을 못 하고 있어요. 그래 올해 이제 처음으로 3명 인간과 출산을 했는데 그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게 공공산후조리원. 산후조리원이 없어서 지금 이제 현재 산후조리원 한창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뭐 출산 육아지원센터라든가 출산을 돕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 계속해서 해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네. 대표님 사실 인구 절벽이라든가 지방 소멸은 시대적 흐름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지역에서 이렇게 출산에서 보육, 교육까지 전 세계를 아우르는 복지 정책을 추진하면은 인구 감소, 지역 소멸 대응에 효과를 거둘 수 있을까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결혼부터 출산, 보육, 양육, 교육 이런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은 분야가 없는데 일단 단절 없는 생애 전 주기적 대책 등이 강구되어야 하는데 지방자치단체로서 이 모든 것에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 강원도 같은 경우는 또 고령자들이 많기 때문에 출생아 수 대비 고령자 비율이 5배 많이 돌아가시는 이런 상황을 지금 맞이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에서는 인구가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계속 소멸이 되는 그런 상황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특히 출생과 관련해서는 이제 뭐 아까 군수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산부인과도 없고 또 출생할 수 있는 그런 인프라도 제대로 갖추어져 있는데 모든 것을 갖추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 남부 지역 같은 경우는 영월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출산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들이 발빠르게 영월군 같은 경우는 이제 대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요런 형태로 나가는 것들도 이제 중요하지만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서는 교육도 중요하거든요. 예. 초등학교가 계속 인구 감소로 사라지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농촌 유학이라든지 이런 제도들을 조기에 정착시키고 있는 것들이 상당히 중요한데 영월군 같은 경우는 그런 대응들을 상당히 잘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는 중고등학교까지도 이런 농촌 유학으로 확대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농촌 유학으로 확대되면서 인구를 좀 늘리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지역에 안착할 수 있는 그런 환경 조성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방 소멸 극복하기 위해서 영월군이 보육과 교육 못지않게 신경 쓰는 분야가 바로 문화거든요. 영월군이 인구 5만 명의 군단위 지역 중에서 전국에서 처음으로 법정 문화도시에 지정이 돼서 올해 2년 차를 맞이했습니다. 군수님, 문화도시 사업으로 관계 인구를 늘리는 영월만의 프로젝트가 있다죠? 저희들이 이제 그 문화도시 지정을 2022년 말에 받았습니다. 이제 5년 동안 국비를 포함해서 한 150억 정도가 지원되는 사업인데요. 지금 현재 2년 차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문화도시를 추진하는 이유는 문화를 통해서 생활인구, 관계인구를 증대해 가자. 그런 측면에서 다양한 프로그램들 또 그리고 그런 사업들을 통해서 영월 군민들의 어떤 문화적 수준을 좀 높여주고 그러면서 삶의 만족도를 얻고 그와 연관돼서 외지에서 사람들이 영월을 찾아오게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 다양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최근에 각 지자체들이 앞다퉈서 관계 인구 또 생활 인구 활성화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님, 왜 영월 같은 소도시가 관계 인구에 주목해야 하는지 영월에 딱 맞는 맞춤형 관계 인구 정책 아이디어 주신다면요? 우리나라 인구 구조를 분석을 해보면 지속적으로 인구가 늘어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제 생활 인구, 즉 관계 인구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이제 앞으로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축제나
이런 행사들이 막연히 찾아오겠지, 이런 대규모 축제 시대는 지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축제 같은 경우도 앞으로는 이제 행사라든지 지역 축제가 관계를 만들어 가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한번 찾아온 관객들은 일단 우리의 고객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속적으로 방문할 수 있도록 재방문을 유도한다든지 이런 형태로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때 필요한 게 이제 지역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 고향을 사랑하게 하는 고향 주민 카드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발급해서 주면서 그 사람들이 계속 이제 지역에서 이제 할인 혜택을 하는 그 가게들도 모으고 이렇게 해서 그래서 그런 지역에서 쓰게 하고 이렇게 해서 지역 주민의 가 같은 형태로 이렇게 취급을 해줘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고향사랑 기부제도 상당히 중요한데 고향사랑 기부제를 잘 활용을 하면 관광객도 유치를 하고 기부금도 유치하고 또 지속적으로 그 사람들 관계를 형성시켜서 관계 인구화할 수 있는 그런 매개가 되기 때문에 이런 제도들을 잘 시행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관계 인구하고 생활 인구는 지역 축제를 통해서 가장 많이 유입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행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컨슈머인사이트에 따르면은 지난해 국내 여름 휴가 여행 종합 만족도 조사에서 전국의 56개 시군 가운데 영월군이 무려 전국 2위, 도내에서는 1위를 차지했습니다. 감축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영월 군민들이 한결같은 그런 관광객 맞이하기 위한 자세 이런 것들이 잘 반영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내로라는 해안 지역 다재치고 최고의 여름 휴가지로 인정받는 비결이 있을까요? 자세히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영월만의 특색은 이제 캠핑을 중심으로 한 관광. 그래서 코로나 시기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찾았던 곳, 그러면서 가족 단위로 오기 좋은 곳, 이렇게 평가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최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뭐 100%가 아니라 200%, 또 300%의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군수님, 또 다른 영월의 핫플레이스를 만들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계시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영월만의 특화된 관광 자원을 활용해서 추진 중인 사업들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좀 자세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월의 관광 자원들, 저희들이 이제 흔히 영월 10경이라고 해가지고 뭐 장릉, 청룡포, 선돌, 어라연, 고시골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요즘은 이제 한 2, 3년 전부터 문을 연 영월 Y파크, 예술인촌이요, 테마파크 그런 것들이 이제 관광객들을 많이 불러 모으고 있는데, 중요한 건 이제 영월이 박물관 특구로도 지정이 돼 있고 박물관들이 크고 작은 박물관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어떤 관광 시설들이 체류 시간을 늘려주는 데는 한계가 있다. 그렇게 보고 저희들이 민선 7기부터 복례산 명소화 사업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 중에 있는데 복례산 명소화 사업이라고 하는 건 영월의 중심, 그리고 또 영월 10경이 영월읍을 중심으로 반경 5km 내에 6경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월읍이 중심이 될 수밖에 없는데, 영월의 중심 복례산에 전망대를 놓고 밑에 금강공원부터 모노레일을 깔아서 오르내리게 할 수 있는, 그리고 지금 그러지 않아도 복례산 정상에는 천문대가 있어서 많은 관광객들이 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게 되면 완전히 이제 체류 시간을 많이 늘릴 수가 있고, 그래서 숙박 관광객을 유도해야 되고, 또 한 축으로 가는 것이 4대강 사업으로 만들어놓은 천변 저류지의 유휴부지가 굉장히 큽니다. 한 15헥타 정도 되는데 거기 지금 이제 정원 조성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 1호 지방정원 연당원과 지금 조성 중에 있는 청룡원, 청룡포원이 이제 준공이 되면 정말 뭐라고 할까요? 강원 남부권은 물론이거냐 아주 특화된 그런 관광 자원으로 영월을 찾는 관광객들이 1박 2일은 반드시 해야 되는 그런 구조로 만들어 가보려고 합니다. 체류형 관광으로 좀 이렇게 유도를 많이 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이셨습니다. 근데 지금 전국의 수많은 지자체들이 앞다퉈서 정원도시 조성과 체류형 관광 활성화에 매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치열한 경쟁이 불가피한 상황이죠. 대표님, 영월이 강원을 넘어서 대한민국 최고의 문화관광 거점 도시를 구축하기 위해서 보완해야 될 과제랄까, 개선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실까요? 영월은 특히 이제 동강과 서강의 그 아름다운
천혜의 비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라이언이라든지 한반도 지형, 선돌 등 자연과 신이 빚어낸 작품이죠. 그런데 이 작은 것이 아름답다고 이러한 자원의 연결성을 갖게 해서 또 곳곳에 영월에는 자랑거리가 박물관이 곳곳에 입지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자연과 어우러진 역사성을 가지고 있는 박물관 너무도 좋은 테마인데 영월은 이런 것들을 잘 연계해서 세계 어느 곳에도 없는 유일하게 가지고 있는 역사와 문화와 현대가 어우러진 거점 도시로 우뚝 서는 것이 필요하겠다라는 그런 기대도 또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영월하면 영월의 관광의 문제점을 지적을 하라고 하면 영월은 킬러 콘텐츠가 없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군수님도 말씀하셨듯이 이 복례산 명소화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면 동강 영월 거점 관광 조성 사업이 진행이 되고 그러면서 또 지금 이제 문화체육부 또 교통부에서도 그렇고 이제 많은 지원 사업들 공모 사업들에서도 여기에 주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같이 조성이 되고 그러면 영월의 킬러 콘텐츠가 바로 복례산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복례산을 보면 지금 계획을 잠깐 소개를 드리면 복례산 전망 시설인 스카이 타워도 그 산꼭대기에 조성을 하고 또 스카이 돔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모노레일도 계획을 해서 복례산 정상까지 올라갈 수 있고 또 영월역에서 동강 그 보도교를 통해서 직접 모노레일도 탈 수 있게끔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된다고 하면 저 영월은 확실히 많은 천혜 자원들 플러스 이게 킬러 콘텐츠가 돼서 영월읍을 중심으로 해서 이 확산해 나가는 그런 관광 모델이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자, 계속해서 이번에는 영월 군민들이 궁금해하시는 지역의 또 다른 현안, 이슈들이 뭐가 있는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군민들의 목소리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영월에 바라는 점은 영월에 큰 병원이 생겨서 아픔을 치료받을 수 있는 그런 손주, 손녀가 있는데 갈 만한 곳이 뭐 딱히 없어요. 그 지방에만 가서 살 수 있는 것들이 있는 전통시장을 원할 텐데 저희 시장에는 그런 것들이 없어요. 그래서 좀 더 확대될 수 있는 상품 개발이 필요하지 않을까. 노래방도 하나고 영화관도 하나이다 보니까 노는 게 다 똑같아서 좀 놀거리가 좀 많았으면 좋겠어요. 젊은 사람이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이 좀 생기든지 사람들이 이제 왔다 갔다 하면은 뭐 좀 경제가 활성화되지 않나. 공장이나 회사나 좀 이래 들어서서 좀 사람이 좀 많이 살았으면. 군수님께 궁금하신 점 있으신가요? 제천에서부터 저 삼척까지 영월 지나 삼척까지 해서 뭐 고속도로가 된다고 하는데 그게 사실 되는 것인지 되면은 언제쯤 착공을 하는 것인지. 덕포리 지역센터가 무엇을 하는 곳인지 전혀 상식이 없으니까 좀 제대로 알려주셨으면. 노인들을 위해서 뭐가 있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그게 궁금해. 영월의 농업 정책 활성화, 우리가 뭐 쌀농사, 벼농사 뭐 이런 것들이 구미 비용이 많이 들 거란 말이에요. 그런 비용을 이제 지원해 주되 함부로 쓰지 않게끔 할 수 있는 정책 마련이 필요하고. 영월만의 청년 정책이 궁금하다. 의료원이 개선된다 그러는데 아직도 추진을 안 하고 있는 거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건지 그게 궁금해요. 네, 영월 군민들의 다양한 목소리, 바람과 궁금증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덕포리 도시 개발에 대한 궁금증부터 풀어봐야 될 것 같아요. 군수님, 많은 분들이 영월군의 옛 번화가입니다. 영월읍 덕포리를 살리는 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좀 주셨거든요. 지금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는지 자세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덕포리에는 지금 이제 영월의료원 이전 부지가 거의 마무리되어 가고 있고 영월경찰서 이전 부지도 거의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기관 이전이 이제 준비 중에 있고 영월의료원은 이제 모든 절차가 끝나서 9월경에 정부로부터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가 나올 겁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이제 공공의료원의 경우에는
BC가 1 이상 나오기 때문에 네. 선정되는데 크게 문제가 없다고 보고 영월의료원이 이전하게 되면 영월의료원 이전 부지에는 디지털 노인 요양병원, 강원 남부권 디지털 노인 요양병원으로 해가지고 100병상 정도가 지역 소멸 대응 기금으로 예산이 확보돼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예. 바로 그 옆에 덕포 지역에 도시개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도시개발 사업에 필요한 절차라든가 예산 자체가 이번에 그 지역활력타운에 선정되면서 일거에 해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 지역활력타운에 영월 덕포리가 선정됨으로 인해서 그곳에 이제 그 타운하우스, 또 이제 농촌 유학생들이라든가 이주하는 사람들이 필요한 주택, 그리고 또 한 40필지 정도는 단독주택 부지로 이제 분양을 할 계획이고요. 거기에 이제 공동주택 부지 함께 하고 그래서 그 덕포리 정주권 개발을 위한 사업들은 착실하게 잘 준비돼 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자, 다음 질문입니다. 영월만의 청년 정책에 대해서 궁금증 가지신 군민분들도 계셨거든요. 앞서 오프닝에서도 언급했지만은 지방 소멸 막기 위해서는 지역의 청년들이 많아야 되겠죠. 군수님, 어떻게 하면 지역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빠져나가지 않고 외부의 청년들을 유입할 수 있을까요? 청년 정책하면 영월. 저희들이 이제 2020년부터 청년이 정착하기 좋은 영월 만들자. 예. 그래서 청정영월이라고 이름 짓고 시내 한복판에 청년 사업단을 오픈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직접 나가서 청년들을 위한 원스톱 서비스 진행하고 있고 그와 과정에서 서울시하고 제휴가 된 넥스트로컬 사업이 진행이 돼가지고 서울의 청년들이 서울에서 지원하는 경비를 가지고 영월에서 사업화를 추진하는 그런 사업들을 추진하고 저희들이 청년들의 창업을 위한 대단한 지원들을 계속 해오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 4년 사이에 청년 메이커스가 87개가 분포돼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청년들이 떠나는 것이 감소 추세로 돌아서면서 청년들의 고용률도 80% 초반대에서 86%까지 올랐다는 게 이제 기록으로 나오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게 청년들의 주택, 주거 공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강원도형 1호, 사실 어떻게 보면 영월군이 최초로 시행했던 사업인데 강원도도 청년 정책의 필요성을 느끼고 청년 주택 사업을 추진하려고 보니까 영월군이 추진하고 있어요. 그래서 강원도형으로 이름 짓고 도비를 지원받는 사업으로 저희들이 강원도형 청년주택 1호 100세대의 아파트가 지금 덕포리에 지어지고 있는데 내년 가을이면 준공돼서 입주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거의 모든 지역에서 농업, 또 농업인을 위한 정책에 대해서 많은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고민들이 많은데요. 농민들이 땀 흘린 대가를 받기 위해서는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여야 되겠죠. 군수님, 영월군에서는 어떤 정책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까? 저희들은 이제 조금 전에 지적하신 것처럼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사업, 그게 지금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농촌 신활력 사업으로 해가지고 영월의 콩이 아주 풍미가 좋기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콩을 활용한 신활력 플러스 사업, 전통 장류 사업, 그래서 전통 장류 거점센터를 만들고 있고 그와 관련된 다양한 농가들과 연계한 장류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면서 그와 관련해서 영월의 농산물을 가공하고 유통하는 그런 사업, 가공유통단지도 지금 구상이 끝나고 기본 설계를 하기 위한 계획 작업에 들어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영월 군민들의 궁금증은 여기까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의 성장 동력을 모색해보는 강원자치발전 전략 대토론회 영월군 편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6시 55분 지나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영월군의 지속가능한 발전 전략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본 토론으로 넘어가 보죠. 지방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당장 눈앞의 현안을 해결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은 지역의 미래 성장 동력을 육성하는 게 더 큰 과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군수님, 영월군에서는 어떤 미래 전략 산업 구상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은 이제 미래 전략 산업으로 드론 시티를 조성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 지역이 가지고 있는 부존 자원, 그걸 핵심 소재 사업으로 해서 그
텅스텐이라든가 백운석을 활용한 마그네슘 이런 것들이 지금 뭐라고 할까요? 이제 완전한 준비를 끝낸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하고 잘 연결되면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낸 데는 크게 뭐 어려움이 없을 거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제 드론 시티 같은 경우는 영월이 드론 공역으로 지정이 돼 있고 드론 비행 시험장이 있고 이제 저희들이 조성하고 있는 드론 실증센터. 드론 실증센터가 만들어지게 되면 드론과 관련된 사업을 하는 분들이 와서 직접 시험하고 그 비행기를 제작하고 뭐 이런 과정까지 포함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강원 남부권 포함해서 중부권에서 가장 활용 가치가 높은 우리 영월 드론 시티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텅스텐은 상동광업소가 텅스텐 이제 중국의 저가 경쟁에 밀려서 문을 닫았는데 이제 중국이 제대로 된 가격을 받음으로 인해서 경쟁력이 생겨가지고 순수한 외국 기업 알몬티가 들어와서 지금 한창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그 선광장 작업을 위한 기초 부지를 준비 중에 있고요. 그리고 그게 이제 거기서 생산이 되면 전량 다 미국으로 이 전부 다 외국 자본인들 미국으로 수출되게 돼 있는데 저희 영월군에서도 그렇고 정부에서도 그렇고 그런 중요한 핵심 소재 사업은 국가가 직접 통제를 해야 된다. 그래서 아마 법도 통과돼 있습니다. 통과돼 있어서 저희들이 이제 지금까지 계약된 것 중에 미국으로 나갈 물량은 나가겠지만 나머지 부분은 우리 영월에서 가공까지 마무리가 되도록 그래서 최종 단계 산화텅스텐을 생산하는 것으로 지금 하나하나 준비해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들이 한 26년 이제 그 선광장이 착공을 하고 그러게 되면 그 사이에 우리가 이제 핵심 광물 소재 산업단지를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의 이제 부지도 확정됐고 이래 절차를 밟아가면 앞으로 한 3, 4년 내에는 분명한 일자리 아주 괜찮은 일자리를 다량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만들어질 것으로 크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자, 대표님, 영월군이 미래전력산업을 육성해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까지 여러 과정과 이제 노력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어떤 도움 말씀 주고 싶으십니까? 저는 이 어마어마한 매장량을 가지고 있는 상동광산이 재가동이 되면 상동 지역뿐만 아니라 강원도 뭐 우리나라 전체가 들썩들썩거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드론 산업 같은 경우는 다른 지역보다 발빠르게 드론 산업 클러스터까지 이렇게 구축이 돼서 발전해 나가고 있는데 이에 더해서 IT 산업이나 이제 원주의 이제 반도체 산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조성이 되면은 그런 연관 산업들도 우리 영월 지역에 인근에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다가 유치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최근에 이제 미국 주식 시장에서 제일 뜨는 종목이 엔비디아 종목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제 AI라든지 VR, AR 또 메타버스 등 이 IT 관련 산업들이 이제 눈을 돌리게 되는데 이 산업 같은 경우는 성장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산업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영월 지역에 적합하다고 생각이 되는 게 큰 규모로 있을 공장이 큰 규모로 있지 않아도 아주 고부가 가치를 창출하는 그런 산업들이기 때문에 좀 성장 잠재력도 보고 이런 걸로 봤을 때 영월군이 이런 청정 자원 플러스 이런 그 청정을 해치지 않는 이런 산업들로 같이 육성을 해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복례산 명소화 사업이라든지 또 여기를 보면은 그 안에 전시해야 될 전시물 중에서 우주라든지 자연을 주제로 하는 이런 미디어 아트 그리고 전시 계획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월 지역에서 생산된 이런 기업들이 그 콘텐츠를 채워나가는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모든 것들이 다 영월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영월은 상당히 큰 고부가 가치를 창출을 할 수 있고 지금 좀 전에 군수님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청년 사업이라든지 또 웰푸드 사업 이런 것들도 역점적으로 추진을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사업들과 연계돼 가지고 새로운 양질의 일자리도 같이 창출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런 쪽 이런 쪽으로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역 발전을 위해서 모든 지자체가 교통 인프라 확충에 힘쏟고 있지 않습니까? 교통이 좋아야지 사람과 기업이 모여서 지역에 돈도 돌고 경기가 좋아질 텐데요. 강원 남부권과 영월 지역의 교통 최대 현안, 제천시와 영월, 삼척을 잇는 동서고속도로의 조기 개통 아니겠습니까? 군수님, 지금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동서육축고속도로 평택에서 제천까지 준공되고 계속 이제 방치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제천 영월간을 2020년도에 예비 타당성 조사 통과해서 지금 현재 설계 중에 있고 사업비가 이제 좀 많이 나오다 보니까 재검토 중에 있는데 그건 곧 확정될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이제 내년부터는 설계 본격, 지금 기본 설계는 거의 다 끝난 상태고 실시 설계 통해서 늦어도 2026년에는 착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영월 삼척 고속도로도 예타 대상에 들어서 지금 조사 중에 있는데 BC가 좀 낮게 나오는 그런 문제를 좀 극복할 수 있는 어떤 예타 면제라든가 이런 것도 지금 같이 검토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꼭 돼야 되겠다 하는 말씀드리고 또 하나 이제 그 태백선 고속철도 고속철 문제인데 저희들이 이제 지난해 ITX가 개통이 됐습니다. 그래서 성량리에서 영월까지 2시간 20분대가 지금 1시간 46분대로 단축이 됐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편수를 좀 늘리는 그리고 이제 그 고속화를 위한 철도의 개량 사업 이것도 같이 병행돼서 추진할 수 있도록 준비해 가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저는 오늘 토론회 진행을 하면서 영월군이 작지만 좀 꽉 차 있다, 알찬 도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방 소멸 위기 속에 미래를 위한 준비를 아주 차근차근 잘하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대표님, 미래 영월을 이끌어갈 지속 가능한 100년을 위해서는 어떤 준비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세요? 앵커님도 좀 전에 말씀을 하셨듯이 우리 강원 남부 지역의 핫한 지역이 바로 영월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작지만 강한 지역이고 또 문화가 살아있는 그 문화의 향수를 느끼고 살아가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새롭게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이 영월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전국에서도 핫한 지역으로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더욱이 이제 제천 삼척간 고속도로가 개통이 되면 더욱 발전이 될 것으로 확실히 기대가 되는데 여기 수도권에 배드타운이 될 것으로 또 기대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에서는 최대 현안인 지역 소모를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이 이제 인프라, SOC 인프라 구축으로 해결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인구 감소 지역으로 지정된 89개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지역에 고향사랑 기부제 같은 경우 지금 시행이 되고 있는데 이런 89개 지역 같은 경우는 좀 이제 공제 비율을 상향 조정을 해서 더 활성화하게 해준다든지 또 법인도 참여할 수 있는 고향사랑 기부제 또 이런 지역이 우선적으로 이렇게 시행될 수 있게 한다든지 또 두 지역 거주 얘기들 많이 멀티 해비테이션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이 두 지역 거주 활성화 같은 경우가 영월군이 좀 중심이 돼서 시범 사업으로 이렇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러면 시너지 효과가 나오고 그런 것들로 인해서 다른 지역이 모범이 되는 그런 지역이 그걸 이제 영월에서 만들어갈 수 있더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두 지역 거주 같은 경우는 일단 저는 이제 상당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4일은 이제 직장이 있는 지역에서 세금을 내게 하고 또 3일은 이런 배드타운이 있는 이런 지역에서 세금을 내게 이중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세금을 내게 하면은 인구 감소 지역에서 이 지역 소멸을 방지도 할 수 있고 또 재정이 튼튼해지기 때문에 이런 지역 소멸 걱정 없이 도농이 다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도시와 농촌이 소멸 위기에서 극복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은 우리 영월이 좀 선도적으로 나갈 수 있게끔 중앙정부에서도 시범 사업으로 한번 추진을 해줬으면 이런 건의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럼 끝으로 영월 군민들이 꿈꾸는 우리 지역의 미래 응원의 메시지를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어머니께서 꿈꾸는 영월의 미래의 모습은 누구나가 다 잘 살 수 있는 영월 발전이 돼가지고 사람들이 좀 더 부족한 도시. 교통이 좋아지는 도시. 아이들도 다 같이 꿈꾸고 놀 수 있는 젊은 사람을 부추기는 도시를 관광객들이 많이 유입이 되는 도시. 먹고 마시고 쉬고 즐기는 관광 영월. 군수님께 응원의 한마디. 영월 군수님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 힘내십시오. 화이팅 한번 하겠습니다. 화이팅! 노인들을 위해서 이렇게 힘써 주시면 그저 고맙겠습니다. 영월군 발전을 위해서 조금만 더 노력해 주시고요. 많은 행정도 부탁드리고요. 진짜 신명나는 영월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국민의 일원으로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잘 살 수 있게끔 애써주시고 있다는 거 아는데 지금보다 조금 더 힘내셔서 피부로 확 느끼게 저기 소상공인들이 정말 확 느낄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군수님 열심히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뭐 잘 하시겠지요 뭐. 영월을 빛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화이팅입니다. 영월 국민분들에게도 응원의 한마디. 국민들도 다 함께 같이 힘을 모아서 화이팅 한번 하겠습니다. 영월 국민들을 위하여 화이팅! 앞으로도 잘 살아봅시다. 화이팅! 서로 사랑하고 서로 좀 도와주면서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영월군 화이팅! 영월 화이팅! 영월군 화이팅입니다. 어려운 상황이지만 다 같이 힘내서 견뎌냈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네, 요즘 여기저기서 참 어렵다, 힘들다 이런 얘기들 많이 나오는데 영월 군민들의 희망 가득한 미소를 보니까 저까지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군수님도 영월 군민 여러분께 응원의 메시지, 당부 말씀으로 정리 말씀 듣겠습니다. 예, 민선 7기부터 살기 좋은 영월을 위해 정말 많은 노력들을 기울여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 여러분의 응원과 격려 속에서 민선 8기 2주년을 맞는 지금 결실을 어느 정도 맺어가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앞으로도 미래 영월의 100년 준비를 위해서 국민 여러분과 약속했던 사업들 차질없이 잘 추진해서 마무리함으로써 살기 좋은 강원 남부권 거점 도시 영월로 도약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과 노력을 집중해 가겠습니다. 앞으로도 국민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대표님께서도 끝으로 토론회 정리하시면서 영월군의 발전을 위한 마무리 말씀 듣겠습니다. 네, 영월군은 최명석 군수님이 그리시는 살기 좋은 영월이라는 목표 아래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곳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삶의 질이 높은 지역은 생활 인구도 증가하는 것을 연구 결과를 통해서 이제 보고가 되고 있기 때문에 영월이 바로 이 주인공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단종이나 김삿갓 이런 것들을 이제 중시하는 옛 것하고 또 동서강 국가정원이라든지 정원 조성 사업이라든지 또 복례산 명소화 사업 이런 것들이 야심차게 군수님이 추진하고 계시는데 이런 전 연령층을 아우를 수 있는 동서강 정원과 복례산 이런 것들이 옛 것과 현대가 공존하는 그런 영월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명서 영월 군수님, 박성원 영월문화관광재단 대표님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 영월군이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전국 최고의 문화관광 거점 도시로 아이와 함께하고 청년이 정착하고 싶은 도시로 끊임없이 성장해 나가길 응원하겠습니다. 강원자치발전 전략대 토론회 영월군편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편안한 저녁 시간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